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영상 편집 회사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따라오는 이 단어, 야근. 제가 이제 영상 디자이너로서 진로 강연을 할 때 항상 받는 질문 3대장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야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영상 쪽은 야근이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야근이 많은 것인지, 일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실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돼서 야근을 한다기보다는 스케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수정에 수정을 거듭 반복하다 보니까 야근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 팀장의 수정을 거쳐서 클라이언트의 대리의, 과장의, 부장의, 팀장의 다 거치다 보면 심지어 온에어 하루 전날까지도 막 수정을 막 난사한다니까요. 근데 이 수정을 하면서 다른 프로젝트가 이렇게 겹친다? 그러면 완전 난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어디 휴가를 갔네 해가지고 컨펌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제작 일정이 촉박해지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월차도 못 썼는데. 아예 제작 일정 자체가 타이트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아니 왜 다들 그렇게 급한지, 왜 이렇게 빨리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약간 원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뭐 야근할 건데 이따가 해야지 하고서 점심 먹고 눕방 좀 때리다가 사람들 다 퇴근할 때 그래, 이렇게 조용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상사라면 여러분들은 이 야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상 편집 쪽은 워라밸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영상 편집 쪽도 엄청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요. 흔히들 이제 포스트, 인하우스, 스튜디오 이렇게 나눠지곤 합니다. 포스트 쪽은 아쉽게도 워라밸의 꿈을 못 꿀 수도 있어요. 포스트 쪽이 큰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하고 만든 영상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죠. 광고 포스트는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TV CF라던가 유명한 바이럴 광고 이런 거를 제작하고요. 영화 포스트는 영화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던가 특수효과, VFX 효과 같은 거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선배나 동료들도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 높고 다들 이제 고수만 모여있는 곳이라서 그만큼 이제 배우는 스킬이라던가 본인의 이제 레벨업 자체가 인하우스나 스튜디오에 비해서는 넘사이긴 하죠. 오죽하면 이제 포스트 다녔다고 이력서에 쓰면 서로 모셔가려고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신에 그만큼 몸과 열정을 이제 갈아 넣어야 되죠. 야근이 뭐예요? 주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광고 포스트 쪽은 아니지만 비슷한 쪽을 한 2년 정도 다녀봤었는데요. 거의 뭐 회사에서 숙직하다시피 다녔던 기억이 나요. 오네요 뭐 하루 이틀 전에는 거의 5분 대기조 상태로 있었고요. 또 이 회사 생각하면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썰이 굉장히 많긴 한데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 영상의 개수보다는 무조건 일정에 딱 맞춰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야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회사 다닐 때 실력이 엄청 올랐어요. 웃픈 사실 중에 하나죠. 인하우스는 워라밸의 꿈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인하우스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 내의 영상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 회사의 상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일을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하우스 자체가 아무래도 자체 콘텐츠만 제작하다 보니까 스케줄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고 그만큼 야근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정시 퇴근이나 워라밸이 이 앞전의 포스트에 비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빼박으로 워라밸이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인하우스 쪽으로도 많이 가시기도 해요. 저도 이제 인하우스를 한 1, 2년 정도 다녀봤었는데 소위 말대로 이제 꿀을 엄청 빨긴 했죠. 한 달에 야근하는 게 되게 손 꼽았어요. 그만큼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되게 편하게 다녔긴 했습니다. 대신에 인하우스는 자체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다양한 작업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정체되기가 좀 쉽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요. 작업 자체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쉽지도 않기도 하고 작업 퀄리티도 다 비슷비슷해서 퀄리티를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다녔던 그 인하우스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로 건진 게 몇 개 없어서 다음 회사로 이직할 때 좀 고생을 좀 하긴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영상팀에서 저희 회사에 외주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팀도 아니고 영상팀에서 외주를 주길래 저희 감독님께서 한번 여쭤보셨는데 자기네들도 간단한 것만 만들고 폼이 많이 들어가거나 퀄리티가 좀 필요한 작업들은 다 외주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는 비교적 소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영상을 만드는 회사를 말하죠. 기획이나 2D, 3D, 편집 구분 없이 일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통으로 맡기도 하면서 편집자로서의 역량이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데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팀장이나 실장, 대표의 역량에 따라서 분위기라든지 노동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도 여기에서 오지 않나 싶어요. 어떠한 프로젝트가 딱 떨어졌을 때 실장이나 팀장이나 사원이 서로 일을 배분을 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그만큼 야근할 일은 별로 없지만, 아예 프로젝트를 사원한테 통으로 넘기고 자기는 이제 컨펌만 하면서 칼퇴하고 탱자탱자 노는 그런 팀장이나 실장님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재밌는 일을 하면 정말 괜찮지만, 그 반대의 케이스는 지옥 중에 이런 지옥이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이 스튜디오급의 회사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워낙 배려를 잘해주셔서 워라벨도 이렇게 지키면서 유튜브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독님의 주식이 항상 상한가가 터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회사를 떠나서 나쁜 관리자는 영상 편집자는 당연히 야근해야 된다는 걸로 여기고 스케줄 조율 없이 그냥 무작정 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샘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내일까지 나와야 된다고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시거나, 편집자의 개인 일정은 절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야근 수당도 안 주면서. 영상 쪽은 야근도 많다는데 진아 씨는 야근한 적 없지? 우리 회사 다니기 참 좋은 회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요즘은 이 워라벨에 대한 욕구가 워낙 강해서 회사 내에서도 야근은 절대적으로 지향하는 분위기의 회사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 그만큼 근무 시간에는 일에 집중하자는 분위기죠. 세상의 모든 회사가 다 이렇다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야근 자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이 영상, 미디어판에 야근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오죽하면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 영화를 만들 때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한 게 이렇게 기사에도 나오겠어요. 하면 할 수 있고 뭐 지킨다고 퀄리티가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물론 이 이면에는 제가 알 수 없는 투자 비용에 대한 문제라던가 다른 이벤트와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등 무언가 얽힌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선례가 있는데, 영화 쪽은 아니지만 영상 편집 쪽이라 하더라도 지켜보도록 이제 노력도 해보고 실행해보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을까요? 조건 없는, 보상 없는 야근을 당연시하는 그런 마인드는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쪽의 야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떤 종류의 영상 일을 하는 회사에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회사 생활을 보내는지가 여러분이 꿈꾸는 워라벨을 보낼 수 있는지 아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회사 일을 하는 영상 디자이너로서 무의미한 야근이라던가 무리한 야근, 철야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안녕!